국민통합정부 외교부 장관은 민주화 세력이 폭력적인 전술을 시작하였지만 앞으로 평화 시위나 대규모 파업 등의 비폭력 전술도 함께 계속될 것이며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 국제사회와의 외교 실패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적 대화를 위해선 정치적 상황 또는 조건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전까진 누구도 대화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국민통합정부는 국제사회가 움직이도록 노력해왔으나 우려만 나타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세안 미얀마 특사의 4개월 휴전에 대한 제안의 경우 국민통합정부 측과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아세안 측에서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양측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휴전 가능성은 군부 측에 달려 있으며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국민방위군 행동강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행동강령에는 민간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순위로 두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민들도 국민방위군의 공격은 군경찰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왜 진작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0일 미얀마 공보부는 양곤에서 국민통합정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호주와 유엔 대표단을 비롯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미얀마 해외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습니다. 공보부 장관은 국민통합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국가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내무부 차관은 반세력의 공격으로 행정관 102명, 정보원 369명, 보안군과 공무원 93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내 유류 가격이 2021년 2월 이후 7개월 동안 70에서 80%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석유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유류 가격과 비교했을 때 9월 9일 현재 옥탄 92는 625잣에서 1140잣으로 인상되었고 옥탄 95는 750잣에서 1160잣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디젤은 660잣에서 1110잣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연간 600만 톤의 유류를 수입해왔으나 지난 7개월 동안 유류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100만 톤 이상 감소한 270만 톤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유류 가격의 인상은 유류 공급 부족 현상과 함께 짝같이 환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계속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 북부에 있는 무라오구 주민들은 인근 유적지와 파고다에서 마약 복용을 하거나 애정 행각을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역 유산 보존회 회장은 주요 유적지와 파고다에서 마약 복용이나 애정 행각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고학계와 종교계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지만 국가 당국과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고학팀 부국장은 최근 이 지역을 방문하는 젊은이들이 유적지를 방문하여 사진 촬영과 애정행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적지 전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2년 23년 회계연도부터 기간을 매년 4월로 다시 개정하면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중간 회계연도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기획재정부 산하 국내 은행과 금융서비스 업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회계연도 개정에 따른 업무 변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양곤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8월 주식거래는 49,191주가 거래되면서 거래량은 다시 3억 잣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양곤증권거래소는 강제 휴업 명령으로 인해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휴업을 하고 8월 23일부터 재개하였습니다. 지난 거래량을 보면 2021년 2월 4억 4,200만 잣, 3월 1억 1천만 잣, 4월 2억 8천만 잣, 5월 4억 3,200만 잣, 6월 4억 3,280만 5천 잣, 7월 1억 9,800만 잣을 기록하였습니다. 상장사 주가를 보면 퍼스트 미얀마 인베스트먼트 8,900잣, 미얀마 딜라와 SEG 3,200잣, 미얀마 시티즌 뱅크 7,800잣을 기록하였습니다. 퍼스트 프라이빗 뱅크는 25,500잣, 텔레콤 퍼블릭 2,700잣, 에버플로우 리버 그룹 3,100잣, 아마타 4,800잣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2021년 9월 13일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주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재택근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물품 구매와 병원 방문만 가능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관리위원회는 3차 파동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7월 17일부터 계속 연장하며 9월 10일까지 임시 휴무일을 지정하여 사실상 강제 휴업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필수 산업을 제외한 일반 업체들은 휴업 명령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중고등학교는 2021년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추가 휴교 연장을 하였으나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경기부양실무위원회는 기업대출 상환일을 6개월 연장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기업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연이율 1%, 상환기간은 1년 조건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1년 3월에는 상환일을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는 실무위원회에서 대출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공문을 보냈지만 3차 파동 영향에 대한 검토 후 재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만달레이 불법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철거 명령을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보안군이 9월 7일에서 14일 사이 철거를 하도록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불도저를 사용하여 건물 강제 철거를 하고 거부할 경우 총기 발포까지 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수백 채의 불법 주택들이 지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불법 거주자들은 실직한 상태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법률자문지원단체에서는 최근 반세력 운동가에 대해 폭발물법과 무기법에 따라 기소를 하면서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관리위원회는 반세력 운동가들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여 최고 징역 3년형까지 선고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폭발물법과 무기법에 따라 기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식민지 시대 때 제정된 폭탄물법을 적용할 경우 최소 징역 10년형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된 젊은 시위대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3차 파동으로 지난 7월 5일부터는 면회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인세인 교도소에는 형법을 적용하여 3,0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12일 중국에서 구매한 중국산 백신 2,400만 회분 중 400만 회분이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한 백신들은 국방부 공군의 지원과 육로를 통해 미얀마 전역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우선순위 예방접종 대상으로 65세 이상 국민과 55세 이상 장애인, 소수민족단체, 만성질환자, 난민캠프로 지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9월 11일 현재 배포된 백신은 818만 4,418회분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494만 4,654명으로 이 중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은 323만 9,764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 9월 10일부터 12일 주말 동안 미얀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6,419명, 사망자는 26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루 2만 명 정도의 검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확진율은 8.5%에서 9.2%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3일간 여전히 샨주와 바고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3일부터 미얀마 도로교통행정국은 코로나19 3차 파동으로 인해 휴업한 차량 등록 사무소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10일 사이 신규 차량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정부의 발표 이후 마괴 지역에서 15명에서 22명의 국민방위군과 일부 민간인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보안군 100여 명이 이 지역 6개 마을에 투입이 되면서 교전이 시작되었고 지역 국민방위군들도 대응을 하였지만 방위군 15명이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망자 중에는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며 보안군은 일부 마을에서 방화를 하며 주택 20여 채가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교전 발생으로 인해 이 지역 고속버스 운행 차량 승객 2명이 총에 맞는 사고도 발생하고 도로 곳곳에 군용 차량을 겨냥한 지뢰 설치를 하고 있어 고속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고 지역에서는 반군들과 연합한 국민방위군이 일부 국방부 기지를 점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전들은 도심 외곽 지역에서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 지역에서는 교차로 경찰 초소와 행정관리사무소, 쓰레기통 폭탄 공격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